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자 중국에서 자기 것인 양 소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고유 음식인 김치, 한복, 판소리까지 중국 문화로 소개하는 등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독립투사들까지 중국 조선족으로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서시와 별에는 밤 등을 썼습니다. 문학으로 저항 정신을 표현한 민족 시인이자 조선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붙잡혀 일본에서 순절한 독립유공자입니다. 과연 윤동주가 조선족으로 불리는 것이 맞을까요? 중국에서는 윤동주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지로 찾아가 봅니다. 이곳은 19세기부터 많은 조선인들이 흉년과 일제의 압제를 피해 터를 잡고 살아가던 옛 북간도입니다. 용두레가 설치된 우물이 있어서 용정이라는 이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용정을 지나 차로 20분쯤 더 가면 고즈넉한 마을이 나옵니다. 윤동주가 태어나 14년 동안 살던 생가로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발길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우악스럽게 버티고 있는 표지석에 새겨진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 조선족 명칭은 1949년 중국이 건국된 이후 중국에 사는 사람들을 민족 단위로 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1945년 순국한 이후에 이 명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윤동주는 이 이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애국이라고 합니다. 중국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을 일컫는 말이기에 애국의 대상은 중국입니다. 윤동주는 조선의 독립을 애타게 바라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순절합니다. 중국에 애국한 것이 아닙니다. 윤동주는 중국인 소학교에 1년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별에는 밤 시에는 그때 그 소녀들을 이국의 소녀라고 칭했습니다. 이국은 남의 나라로 윤동주에게 중국은 남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교토지방재판소 판결문에 윤동주의 본적은 함경도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제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사건이라 칭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윤동주가 중국인이 아닌 조선인 신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인은 일본 국적이었습니다. 일본 국적이지만 일본인과는 다르게 조선인 호적으로 따로 관리했다고 합니다. 당시 북간도 지역은 일본의 실질적인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일본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인을 감시하고 항일운동을 막기 위하여 국적 이탈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모가 한국인이면 자녀가 한국 국적인 것을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속지주의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주는 것입니다. 윤동주가 중국 땅에서 태어났어도 아버지가 조선인이었으므로 중국인이 아닌 조선인입니다. 중국도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윤동주를 중국인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선인 국적은 1948년 12월 10일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동주는 조선인이었으므로 당연하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2년 윤동주 시인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정부가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1945년 광복 이전에 사망하여 대한민국의 공식 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윤동주. 이제 그토록 바라던 독립된 조국의 공식 서류상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에게 새겨진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 9글자가 주는 굴레가 빨리 벗겨지기를 바랍니다.